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은 저희 부부에게는 항상 부담이었고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만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나이 곧 있으면 40줄에 들어서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직업 하나 없는 시동생. 결혼할 때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저희 힘으로 알아서 결혼을 했고 더욱이 결혼을 할 때 저희보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시댁을 더 신경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마지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때 마음은 진심이긴 했었습니다. 받는 것은 없었지만 마지막 자식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드리고 와야 남편이나 제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제가 만만했을까요?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집을 한 채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저희들에게 시댁에서는 어이없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돌려가며 제게 요구를 하셨지만 염치 없는 시동생은 아예 대놓고 뻔뻔할 정도로 요구를 하더군요. 결혼을 할 때 저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쓸데없는 곳에는 지출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투룸이라서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가능해 결혼은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었죠. 가전제품들도 다 쓸만했기에 따로 구매를 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의 집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둘 다 벌이가 시원찮은 것은 아니었지만 노리고 있는 집이 있었기에 우선은 지출을 줄이고 후일을 도모했던 것이었죠. 제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 끝에 결국 저희는 저희가 원하고 바라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짝 대출을 당겨서 가야 했지만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지요.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알리니 당장 그 집을 보고 싶다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이제야 결국 이사를 나가는 것이냐고 말이죠. 친정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반찬을 하나 해주고 싶어도 김치를 좀 넉넉하게 가져다 주고 싶어도 작은 냉장고라 그리 못했다고 이제는 큰 냉장고 있을 테니 넉넉하게 반찬을 해줄 수 있다고 매우 좋아라 하셨었죠. 살면서 남편과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우셨던가 봅니다. 그날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이사갈 집을 보시고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고 이사를 하는데 쓰라고 2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보태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요. 그게 가전제품이든 가구든 암튼 뭐든 간에 니들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걸 사되 다만 제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만큼은 꼭 대형으로 샀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친정 엄마가 많이 속상했었다고 하면서요. 이미 예산을 다 짜놓은 상태여서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었기에 거절했으나 아빠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계속 거절하면 그거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제 친정 부모님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인상을 먼저 쓰셨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면 될 것을 괜히 빚내서 감당 못하면 어찌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 충분히 둘이 갚아 나가는 데 문제 없다고 안심을 시켜드렸고 잘 살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이해가 갔기에 제발 걱정 마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남편은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미안해서 더 기분 좋아할 수 없는 거라고요. 당신한테 돈이 있어서 도와줄 형편 되면 축하해 주면서 장인 어른처럼 딱 지원해 주시겠으나 그럴 사정 되지 않으니 괜히 미안해 걱정부터 하는 거라고요. 그동안 결혼하면서 크게 적게 시댁에 돈 들어가는 일 많았었고 연세 드시는 입장에서 일하기 점점 힘들어지시는 시어머니일 텐데 빚까지 내서 이사를 가면 힘 떨어진 당신 도와줄 때 힘에 부처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식들 걱정이 되어 더 그러는 거라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리 말을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조금 다르게 들으면 충분히 기분 상할 말이기도 했었지만 시댁이니까요. 친정 부모님 아니고 시어머니니까 당신 앞날 먼저 걱정할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자리 깔고 몸져 누우셨다고요? 어디 편찮으신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걱정을 하는 바람에 병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시동생도 저희 이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 지금 이사를 하냐고요.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고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빚 정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고 너무 저희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니고 우리 주제에 맞는 그런 곳입니다. 빚내는 거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무리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거니 집도 산 건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만 생각한다니요? 결혼했으니 양가 부모님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 아닙니까? 우리 부부의 만족도가 높아야 양가 부모님도 챙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사고 제가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집 사서 이사한다고 하니 친정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는데, 시가의 반응은 저희 친정과 비교해서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식 걱정된다는 말은 핑계고 혹시 자기 돈 필요할 때 지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돈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게 걱정되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시동생은 지가 뭔데 저희 보고 이사를 취소하라 하더군요. 아니면 만일 정말 빚이 감당 가능한 거라면 자기 말대로 해라. 그럼 시어머니도 안심하고 자리 털고 일어나실 거다 하는데 확 그냥 그 주둥이를 잡아뜯어 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지금 집 산 사람들 다들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을 벌인 거냐고요. 결국 알아놓으셨네요. 형수님,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형님이랑 형수님만 믿고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못난 놈이라서 어머니는 저란 사람은 1도 신경 안 쓰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형님이랑 형수님이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머니 기력도 떨어져서 얼마 안 있으면 일도 관두셔야 할 것 같은데 이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요? 정말 이자 감당 가능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냐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대놓고 말을 하는 시동생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동생의 그 다음 말에서 말이죠. 아, 정말 감당 가능하시다면 말씀만 하지 마시고 증명해 보이세요. 정말 어머니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요. 형님 이번에 사신 집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형님과 형수님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오시죠. 좀 웃긴 말이라는 거 알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피해가 안 가는 거라면 그렇게라도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평생 거기서 사시겠다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지났어도 어머니가 돈 필요할 때 전혀 피해 없이 주신다 하면 어머니가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실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명의도 어머니로 돌려주시고요. 어머니도 뭔가 비싼 걸로 볼문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 말 이해 가십니까? 저만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죠? 무슨 볼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분에게 증명을 해 보여야 하는 거죠? 걱정하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왜 그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명의를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희생을 왜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었기에 저는 시동생의 말에 그랬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 없는 거 맞다고요. 그리고 웃긴 말 맞다고요. 어머니께 걱정도 팔자시다라고 전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말은 듣지 않은 걸로 하겠다 했어요. 무례하고 염치 없고 오바스러운 요청이고 시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듯한데 통할 리 없으니 그 속내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시어머니에게 좀 따지고 싶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시동생이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속 시원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시동생 앞세워 시어머니 의증을 듣게끔 하지 말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걱정이 되는 건지 말로는 걱정이지만 사실은 당신 돈줄 끊어질까 싶어 그거 염려되어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시동생이 한 이야기 했더니 말 싹 바꾸대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답니다. 시동생 혼자서 욕심나서 그런 말을 한 거지 자기는 저희 부부에게 의지할 마음도 없고 그저 걱정이 되어서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말라 했어요. 시동생이 능력이 없는 거지 사람이 순수한 편이라고.
절대로 저런 말 시동생 머리에서 나올 말 아니라고. 들은 대로 과장 없이 말하는 사람인데 좀 겉과 속에 같게끔 말씀하시라 했네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게다가 아픈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 집안이 없이 살아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니?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다. 니들이 지금은 감당이 된다 하지만 나중에 딴소리 할까 싶어 그랬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한테 명의도 주고 내가 그 집 들어가서 살게. 나도 보험 정도 들어놓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니들이 나 모른 척하면 나는 끈 떨어진 연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지금까지 너한테 아침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도 없어도 아무 말 안 했었다.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었다고. 나 그동안 너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말 한 번 하지 않았었어.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니? 내가 들어가서 살란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못할 거 없지 않니? 내가 뭐 영원히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니들 하는 행동을 보기 위해 살겠다는 건데 니들만 좋은 집에서 살라는 법 있어? 그리고 그 집 우리 아들 명의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내가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해? 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의기양양해지셨을까요? 아,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엔 저도 시댁이라고 받아 먹은 것 하나 없기에 어이없이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건 제 탓은 아닙니다. 이런 화를 자초한 것은 바로 다 억지 같은 욕심 부리는 시어머니 탓이었죠. 제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없어서 너무 죄송했는데요. 그럼 어머닌 제게 뭘 해주셨는데요? 뭐 한번 저희 도움되게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어머니하고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남한테 뭔가를 바라시는 건데요? 어머니가 만약 제 입장이라면 네네 알겠습니다. 얼른 저희 집으로 오셔요 하시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 저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어머니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게 자랑입니까? 기댈 사람이 니들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억지도 어쩜 이런 억지를 씁니까? 내 집이고 내 좋은 집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 없고 우리 부부 외엔 그 집에 사람 들일 생각도 없어요.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알아서 좀 돌보시죠. 다 큰 어른이 자식에게 붙어서 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독립을 하라고요. 일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만 엄살 부리고 일하시라고요. 다 힘들게 삽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자식이니 봉양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했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다 시어머니가 복을 걷어찬 것이죠. 사람은 본인이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법이고 본인 상황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이고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 아닌가요? 왜 시어머니 책임져 줘야 하고 시어머니 말만 하면 다 들어줘야 하고 갖다 바쳐야 하는 건가요? 왜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사한다고 턱하니 돈 내어주는 시댁이 좋고 노후를 걱정시키지 않는 시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마음을 먹고 결국엔 걱정되니 볼모로 잡고 있게 내어달라고 떼를 쓰다뇨. 어린 아이라면 아직 덜 성숙하다고 하고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저런 식으로 나오다뇨. 실망스럽고 그동안 좋게 생각했던 제 마음까지 더럽혀지는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한 며느리인가요? 무슨 생각으로 180도로 시어머니는 막 나가는 얘기를 하신 걸까요? 참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잃게 되신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욕심 부려서 말만 조심했더라면 알아서 챙겨줄 그런 며느리를 영영 잃게 된 겁니다. 시가? 안 갑니다. 시어머니? 그런 거 제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돈 없다고 징징대도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부 인생만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그래도 시가인데 어쩌겠어라고 한다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니들이 어쩌겠어? 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